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공원의 역사와 또 최초의 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베르사유 정원이 원래는 사냥터였고 또 팔각정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무대였다라는 이야기들도 저희가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자, 서울의 랜드마크 월드컵 공원이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거 진짜입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들이 현대에는 공원으로 재탄생되기도 하는데요. 네. 상암 월드컵 공원도 쓰레기 매립지를 재건설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난지도라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글로 갔어요. 진짜로. 오, 진짜.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예.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가 되기 전에는 뭐였냐가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다 이쪽 난지도로 모인 거예요. 당시 해발 98m 정도로 쓰레기가 쌓였다고 하는데 무려 9,200만여 톤의 쓰레기가 쌓였다고 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쓰레기 더미가 이제 쌓인 산이 돼버렸는데 이런 버려진 땅을 이제 되살리고 또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화 공사입니다. 상부에는 복토 작업 그리고 또 사면 안정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침 수출 처리 또 마지막에 가스 처리 이렇게 해서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건설 기술인들이 이제 투입되었죠. 이 망가진 땅을 되살리는 복토 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립지 위에 약 50cm 두께로 흙을 덮고 또 그 위에 가스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토목 시트 멤브레인을 2겹이나 깔아서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또 1m의 흙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9,000톤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매립지 위에 공원을 뚝딱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건설 기술인 분들의 그런 노력과 또 기술들이 접목이 됐을지 참 가늠조차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쓰레기를 잘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염 물질도 나올 수 있고 사실 좀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당연히 했을까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냄새라든가 오염 물질, 침출수를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에 이제 56m까지 깊이 파서 약 6천여 미터의 이제 차수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출수를 이제 모아서 안전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악취 같은 거, 또 오염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쓰레기 더미의 산을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또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에 나무도 심고 또 풀로 이렇게 또 녹화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야생동물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한 거죠. 그렇죠. 토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토끼요? 저 하늘공원에. 못 봤는데. 응? 저희 집도 그래요? 하늘공원 근처예요. 아, 그래요? 근데 토끼를 보셨어요? 이 토끼가 또 미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토끼를 꼭 찾아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인지.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이 안에 이제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매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원에 이제 매립 가스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 노을공원의 이제 상부와 비탈면에 이제 120m 간격으로 매립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포집정을 106개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걸 또 이송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가스를 이제 한 군데로 이제 모읍니다. 이제 그 가스를 이제 버리냐? 그것도 아니죠. 이 가스를 바로 우리 사장님 댁, 저희 집 같은 보일러 연료로 사용을 하고 또 난방연료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와 월드컵 경기장 등의 건물에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걸로 지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었던 건가요? 그거로 샤워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쓰레기를 할 때 고마워지네요. 또. 네. 자, 전 세계도 이렇게 버려진 공간을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재탄생시킨 공원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 독일 디스부르크에 위치한 노드파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당시 독일 산업 성장의 주축을 담당했던 그 제철소가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크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생태 테마 공원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스 저장 탱크 이거는 다이빙 풀로 다시 탄생을 해가지고 와.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석 벙커는 클라이밍 할 수 있게 또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일색 콘텐츠로 공원화를 시킨 좋은 케이스라고 하죠.
방치된 곳들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재건설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원 건설에서 중요한 게 또 푸릇푸릇한 이런 나무들과 꽃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경도 건설 분야에 속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단순히 나무를 심고 또 꽃을 심어서 이제 가꾸는 이런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간척지에도 좀 활용이 돼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그런 데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팀들이 있죠.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도 꼭 이제 필요한 건설 기술 분야가 네. 바로 조경이라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는 건물 옥상에도 꼭 이 정원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푸릇푸릇한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용산에 가보시면 뭐 네. SNS 성지라고 하죠. 그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 안에 보면 옥상 공원이 또 조성이 돼 있거든요. 조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웹진인 아키타이저에서 주관하는 2023 아키타이저 비전 어워드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가면 그러니까 중앙정원, 중정이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게 건설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를 설계할 때 건축가뿐만 아니라 조경 전문가가 같이 한 팀이 돼서 아파트 기본 설계부터 하기 때문에 정말 조경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아요. 특히 그 삼성물산이 2023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공간 건축 분야 최고의 상인 그 위너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요. 확실히 현대인들은 그 어떤 공간을 주거나 또 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삭막한 도심에서 이제 네. 공원이 인간하고 또 자연을 이제 연결해주는 언제나 이게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익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도시 지역 안에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구릉지나 녹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이 1인당 약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만 이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에. 단조로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공원만큼 이제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뭐 대세이긴 대세인 것이 네. 미국 뉴욕 우리 형님도 계시니까 발음 잘할게요.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원을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 기간 탈출시키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건축 철학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근데 도심에 공원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도심은 건물과 도로로 너무 좁잖아요. 거기 어떻게 공원을 조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네. 도로 다이어트라고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요? 네, 도로 다이어트. 하다 도로도 다이어트를 하나요? 네, 도로 다이어트라는 네. 거는 이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 공간을 네. 줄여가지고 이 도로가 있던 자리에 공원이나 녹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여의도 국회 같은 경우에도 도로 네. 다이어트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상 도로를 줄인 다음에 그 남은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소풍도 하고 또 공연도 즐길 수 있고 또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주제의 숲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 부분만 보면 참 좋은데 또 한편에서는 교통 체증이 좀 심해지지 네.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걱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게 우리도 하나의 역발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넓히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이고 하면은 교통량이 저절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통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공원이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도심 공원에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이 되고 할 텐데 이런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도심에서는 이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때 소음이라던가 또 차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하면 격리시킬까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건설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워를 설치하면은 이제 도로에 차량 소음, 그다음 배기가스, 바람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이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서 많이 봤던 그 공원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어찌 보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쓰레기 매립지도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정말 많은 건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원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오늘도 퓨퓨 책갈피 네, 꽂아볼까요? 어떤 문장이 기억에 이번 남으실까요? 제가 책갈피를 꺼내겠습니다. 야. 네. 이 과거의 공간을 재건하고 한번 이거 화초 아닌가요? 야야야. 우리 또 CG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CG로 입혀주실 거예요 이렇게. 네, 뭔가 타짜처럼 아, 하셔가지고. 그 과거의 공간을 재건하고 네. 돌보는 것 역시 바로 건설의 역할이라는 거. 이 점이 정말 참 기억에 남네요. 네. 아, 색감이 멋졌습니다. 우리 형님 네. 적응하고 계세요. 네, 네, 좀 적응 중이네요. 네, 아주 멋진 문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 건설 백과사전이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힐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건설다방이 그런 행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